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자동차에 관하여 탐구해본 김은결, 박범수, 최원재, 한종은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로 탐구하게 된 동기는 기계공학이라는 같은 진로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에 대한 책을 읽던 중 공기저항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자동차 차체에 있어서 그 형태와 공기저항에 관하여 탐구를 해보고 싶어 풍동 실험장치를 통해 그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여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그 특징을 내연자동차와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비교하며 앞으로의 전기자동차 발전의 필요성을 평가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탐구활동을 위해 참고한 도서로는 이와 같이 있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첫 번째로는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발표하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와 공기저항에 대하여 발표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주제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탐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자동차와 구성상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내연자동차의 경우 실린더와 피스톤, 크랭크기구, 점화장치와 같이 엔진을 구성하는 부품부터 흡기장치와 냉각장치와 같이 엔진을 보조하는 부품까지 내연자동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엔진과 관련된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자동차는 이러한 동력을 주는 부분이 배터리와 모터로만 구성되어 있어 부품 수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에너지 전문가인 토니 세바의 말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기존의 화력 발전소가 소멸되고 사람들은 전기 자동차를 주로 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한 태양광 발전이 더욱 발전되면 전기의 원가, 즉 태양광의 원가가 무료에 가까이 되어 전기 자동차를 무료로 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 있어서 EESS라는 4가지 신기술이 에너지 교통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4가지 신기술인 EESS가 무엇이냐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일렉트릭 비에이클, 전기차, 셀프 드라이빙 카, 무인 자동차, 솔라, 태양광, 이 4가지 기술을 통틀어서 EESS라고 합니다. ESS의 동향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테슬라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즉 에너지 저장 장치를 대량 생산하여 배터리의 가격을 30%까지 낮출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미국에서는 2010년 ESS 설치 의무화와 설치비 30% 감면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ESS 상용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ESS가 미래 에너지에서 중요한 이유는 원하는 시간에 전력을 생산하기 어려운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에서 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전기 자동차의 장점은 부품 수가 축소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연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과 관련된 부품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차체가 매우 가벼워져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내연 자동차에 비해 전기 자동차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고, 연료 효율성으로 따져도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17에서 21%의 연료 효율성을 가지지만 전기 자동차는 90%가 넘는 에너지 효율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 장점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현재에도 개발되고 있고 미래에도 앞으로 개발될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전기 자동차는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전기를 이용한 정교한 조작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기에 유리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으로는 사회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부품 수가 줄어든다는 것에 있어서 기존의 부품 생산 시설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품 생산 시절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문제가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도 현재 배터리는 추위에 약하다는 문제가 있어 겨울철이 되면 연비가 떨어진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의 전기 자동차는 현재 동급 휘발유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정부 지원금을 추가한다고 해도 더욱더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단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자동차와 공기저항에 대한 탐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공기저항이란 자동차가 주행 중 공기로부터 받는 저항을 의미합니다. 저항은 자동차의 정면 면적에 비례하고 자동차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공기 저항은 공기 저항 계수 곱하기 정면 면적 곱하기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나오게 됩니다. 공기 저항의 계수는 자동차의 디자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F1 팀인 페라리나 레드불, 메르세데스 같은 팀들은 기록 단축을 위해 엔진을 튜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차 프레임을 최대한 물방울 형태로 만들어 공기 저항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은 풍동 실험 장치를 사용하여 가장 최적의 프레임을 만들어냅니다. 풍동 실험 장치는 터널 모양의 구멍 안에서 인공적으로 기류를 발생시켜 모양에 따른 공기 저항을 구하는 실험 장치입니다. 1차 실험은 플랫백 값만 변화하여 그에 따른 드래그 값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2차 실험은 에어포일의 값만 변화시켜 그에 따른 드래그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 이후 두 가지의 결과를 통해 결과를 도출합니다. 1차 실험의 결과로는 플랫백 부분의 각도를 아래 방향으로 증가시킨 결과 각도의 증감에 따라 항력의 절대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차 실험 결과로는 에어포일의 각도를 위쪽 방향으로 증가시킨 결과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력의 절대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결과로 결론을 도출해내면 각 부분의 각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류에 대하여 표면적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항력, 즉 공기저항은 표면적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결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내연 자동차에 비해서 여러 부품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수가 적어져서 차체가 가벼워짐으로써 연비가 좋아집니다. 또한 전기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모터를 통해 전기를 통한 정교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전망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여 교통 환경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자동차 회사들은 공기 저항을 줄여서 연비를 높이기 위해 풍동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기 저항 계수를 측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느낀 점은 이번 심화 탐구를 통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알게 된 점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더 연구하고 싶은 주제는 전기 자동차를 연구해 봄으로써 전기 자동차의 장단점을 알게 되어서 장단점의 구체적인 원리를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풍동 실험 장치에서 표면적 이해의 디자인에 따른 공기 저항을 직접 측정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